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왜 가난해질까? 이 말이 처음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 CEO들의 사례와 해외 유명 대학의 논문 자료를 통해 친구가 많으면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친구 수가 아니라 친구의 질이 당신 인생의 불을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1. 사람 많을수록 왜 나는 더 지쳐갈까?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단톡방을 만들고 팔로워 수를 자랑하고 명함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많은 관계가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면요? 이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충격적인 연구. 스탠포드 사회학과와 하버드의 행동경제학 팀이 수년간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 이런 문장이 실험 보고서 맨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사람은 감정적으로 피로해지고 경제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다. 실험 참가자 중 친구 수가 10명 이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 시간이 평균보다 2배 길었고 리스크를 감지하는 능력은 30% 이상 낮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3.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생기는 보이지 않는 비용.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 친구의 고민 들어주는 시간, 단톡방 알림 대응, 생일 챙기기, 모임 약속 리액션. 이건 돈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당신의 하루 에너지와 집중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에너지 소모는 결국 돈을 버는 시간을 축소시킵니다. 4. 부자들은 왜 친구 수가 적을까? 자, 이제 반대로 부자들의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은 평균적으로 가까운 친구 수가 35명을 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나와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5명 있다면 그건 성공한 삶이다. 그는 수십 년을 같이 해온 찰리 먼거, 절친 빌 게이츠, 그리고 가족 외에는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 감정을 지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가? 일론 머스크의 선택. 머스크는 초등학교 시절엔 왕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철저히 전략적 인간관계를 설계하죠. 테슬라 공동 창립자들 중 절반은 직접 잘났고 잡담만 늘어놓는 친구는 큰일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땐 친구든 뭐든 바로 잘라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정이 아니라 미션에 방해되느냐 아니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더 극단적입니다. 친구를 수천 명 연결시키는 SNS를 만든 사람이 정작 본인은 내 인맥은 최대한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20대에 페이스북 초기 멤버 2명과 절교했고 지금도 10년 넘게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처럼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유요? 감정이 전략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5. 친구가 많으면 왜 가난해지는가? 이제 정리해보죠. 첫째, 감정 노동이 생산성을 갉아먹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감정 리소스는 분산됩니다. 당신은 그걸 나는 남들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사실상 부자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당신은 자기 기준이 아닌 타인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여행지, 옷, 차, 커리어. 친구가 많을수록 당신은 점점 인정받는 선택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창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친구가 그건 돈 안 될 것 같은데 한마디에 포기했던 적 없나요?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는 생각보다 뇌에 부담을 줍니다.
MIT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관계 수가 늘어날수록 장기 목표 설정 능력이 억제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감정 조율에 뇌를 쓰게 되니까요. 6.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친구를 늘릴까? 첫째, 외로움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패배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관계라도 놓지 않으려 하죠. 둘째, 친구를 끊는 건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걔가 힘든 상황인데 내가 차마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죄책감보다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7. 부자들의 인간관계 정리법. 그렇다면 부자들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1. 35명만 남긴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들어주는 사람만 남깁니다. 2. 1년에 한 번 관계 점검 루틴을 만든다. 매년 말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 피곤하게 하는가? 3. 좋은 사람보다 좋은 에너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나보다 정직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그러면 내가 그처럼 될 것이다. 그는 감정보다 자기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1부 마무리 앤드 2부 예고. 오늘 이야기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의 친구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고민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다음 2부에서는 부자들은 관계를 끊을 때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을 긋는가? 그 생생한 사례들과 정리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2부 인간관계를 다이어트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가 된 이유. 지난 영상 기억하시죠? 친구가 많을수록 감정 에너지와 경제적 판단력이 무너지고 부자들은 대부분 35명 내외의 깊은 관계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후 영상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관계를 어떻게 끊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워렌 버핏의 관계 정리법. 침묵한 관계는 자른다. 버핏은 수십 년간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한 CEO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내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설득하지 않았고 눈치 보며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버핏은 단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더 나아지는가? 아니라면 이유 불문 정리. 2. 일론 머스크는 더 냉정합니다. 그는 스페이스X 공동 설립자 톰 뮬러와 20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회의에서 우리는 이제 다른 비전을 가진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연락을 끊었죠. 머스크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끊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임무를 계속할 수 있는가 아닌가만 따진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결정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3. 마크 저커버그의 극단적 인간관계 관리. 그는 페이스북 초기 멤버였던 에두아르도 세브린과 절교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저커버그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관계를 끊는 과정에서 감정은 무시됐습니다. 남은 건 우선순위뿐이었죠. 4. 관계를 정리할 때 부자들이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을 때 이런 말들을 고민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 걔가 어려울 때 날 도왔는데. 그런데 부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내 인생의 1년 혹은 10년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은 남의 감정보다 자기 시간을 우선합니다. 5. 관계를 정리할 때의 3단계 루틴. 1단계 감정 소모 체크리스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나는 더 힘이 생기는가? 아니면 더 지치는가? 감정의 합계가 마이너스라면 당신의 돈과 시간도 마이너스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2단계 관계 맺는 기준을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그 사람 착해요. 오래 알고 지냈어요. 그래도 걔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이건 전부 감정 중심 기준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착한 건 기본이고 함께 있을 때 나의 기준이 더 높아지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3단계 정리할 땐 깔끔하게 단호하게. 억만장자 CEO들이 관계를 끊을 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는 다른 것 같아.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건 미움이 아니라 존중과 전략의 결정입니다. 6.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진짜로 생기는 변화. 1. 결정이 쉬워집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 충고, 감정 눈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 기준에 따라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 창의성과 집중력이 폭발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감정 소모가 줄어들면 장기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뇌의 계획 실행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결국 관계를 줄이는 건 뇌의 성능을 되찾는 것이다. 3. 진짜 사람만 남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고 당신의 미래에 기여합니다. 7. 마무리 인사이트 부자의 인간관계란? 관계를 많이 아는 사람은 인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잘 정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불편했더라도 이 질문 하나는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마무리 요약. 친구가 많을수록 감정 소모 집중력 저하 판단력 약화. 부자들은 35명의 깊은 관계만 유지. 인간관계는 성장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계를 끊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전략이다.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클로징 멘트. 친구를 많이 두는 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때로는 외로워 보여도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을 연구하는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